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률사관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고원빈이라고 합니다. 자, 2024년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중원고에서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떤 시선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원고를 좀 10년째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도 2학기 1학년 공동 전교 1등을 이제 배출해냈습니다. 제가 올해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작년도 2학기 중간고사를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왔어요. 자, 보자면 좀 교과서는 동일하고요. 자, 문법에서는 이제 문법 요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높임, 뭐 시제, 사동, 피동 요런 파트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로 이제 문장 성분과 관련된 프린트가 있었는데 어렵지 않았어. 내용도 쉬웠고요. 문제도 쉬웠습니다. 자, 문학은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서 범위죠. 자, 시조두수, 송미인곡, 그리고 진달래꽃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객관식 9문항, 문학은 이제 객관식 총 14문항이 출제가 됐었다. 작년도에는 이제 주관식 1문항이 있었고 서답형이긴 했지만 쉬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좀 경향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문법은 좀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전반적으로 쉬웠고, 이제 문학은 조금 짜증났습니다. 자, 뭐가 짜증났냐면, 일단 낯선 연계 작품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 이제 밑에 보시면 쌤이 작품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게 작년도 중간고사에만 이제 연계가 됐었던 작품들이다. 자, 하지만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거는 뭐냐면, 연계 작품은 많지만 문제가 쉬웠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되게 좀 상반된 평가가 있었다. 자, 어떤 친구는 전화 와서 좀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고, 이제 어떤 친구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려웠다고 했던 친구는 뭐 친구들도 다 어려웠대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쉬웠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는 친구들 다 쉬웠대요 하면서 이제 울상을 짓는 그런 상반된 평가가 있었는데, 자, 왜 이런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다양하고 낯선 작품들을 대할 줄을 몰라. 대할 줄을 모르면 나는 이 작품들을 문제가 쉬워도 풀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내가 이 낯선 작품들을 대할 줄을 알아요. 자, 표현상의 특징이면 어떤 원리로 표현상의 특징이 활용되고 있는지,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로 연계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출발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걸 대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이 문제들이 좀 쉬웠던 거야. 왜? 실제 정답들은 전부 손들고 있었거든. 내가 정답입니다 손들고 있었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 기출 분석에만 머물 수가 없는 게, 작년도 1학년 선생님들이 지금 2학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올해 1학기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올해 1학기 이 중간고사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올해는 논수령이 없었죠. 주관식이 없었고, 자, 객관식 총 23문항 중에서 문법에서만 거의 절반이 출제가 됐었다. 중간고사죠. 자, 배점을 보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높은 배점의 문항들은 대부분 문법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부 문학에서 연계 문항들만 좀 배점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자, 근데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지만 사실 시험이 되게 쉬웠죠. 이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게 1컷이 100점이었거든. 자, 우리가 기말고사를 좀 보자면, 이번에는 객관식 총 23문항 중에서 문학이 총 16문항이 출제가 됐다. 중간고사는 문법이 많았고 기말고사는 문학이 많았다. 그럼 나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높은 배점의 문항들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문법 파트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했었던 문제 역시 이 문법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계가 됐었던 문항이 총 2문항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좀 잘 풀고 우리가 준비를 잘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연계 문제는 크게 변별력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문법 한 문제를 가지고 이 전교 1등은 이 문제를 좀 어떤 시선에서 보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올해 기말고사에 있었던 문제고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바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푸셨나요? 자, 봅시다. 자, 이제 1학년 전교 1등은 좀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쌤이 여기 지금 4가지의 자, 추가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35항에 보게 되면 어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우리 어간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와 아시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받침 B. 조금만 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아라고 하는 자식은 붙임표가 앞에만 있고요. 이 아시라고 하는 자식은 붙임표가 앞뒤로 존재하죠. 여기에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자, 여기 35항에는 2가지의 붙임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붙임 조항인 이유가 뭘까? 여기 있는 35항과 이 붙임 조항들은 뭐가 다른 걸까? 이걸 이해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선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노이어라고 하는 용어의 활용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노이어에서 어간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잠깐 생각 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 어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개념이죠. 친숙한 개념이야. 자, 어간은 우리가 이제 기본형에서 자, 다를 빼게 되면 요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얘를 우리가 이제 어간이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조항을 봅시다. 자, 모음 5로 끝난 어간이라고 얘기했어. 자, 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5우로 끝나고 있는 용어는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어떤 놈들이 있죠? 자,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다, 뭐 쏘다 이런 거 했고요. 보다, 쏘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자식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아와 앗의 근본적인 차이 혹시 떠올리셨나요? 자, 봐봐. 자, 이런 식으로 붙임표가 앞에만 있다라고 하는 건 얘는 뭔가가 앞에만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자, 요 앞에는 이제 어떤 놈들이 올 수 있는 거야? 어간, 서너말 어미 요런 놈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 아 같은 자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말어미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아시라고 하는 자식은 잘 봐. 앞에도 뭐가 오고 뒤에도 뭐가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앞에는 뭐가 오나요? 어간이 오죠. 뒤에는 뭐가 오나요? 어말어미가 오죠. 자, 요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선어말어미 요렇게 얘기했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와봅시다. 자, 보다에서 어간이 뭐죠? 보죠. 자, 쏘다의 어간은 뭐야? 쏘죠, 쏘. 맞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자, 어말어미 아를 결합시켜 볼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아, 과가 되는 겁니다. 아, 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해했어. 자, 이번에는 선어말어미 결합 한번 시켜봐. 자, 쏘다의 어간 쏘에다가 자, 선어말어미 앗 그리고 어말어미 다를 결합시킵니다.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쏘았다. 쏘았다가 되는 거죠. 쏘았다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괜찮죠?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35항에 있는 내용과
이 붙임 조항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가요? 자, 붙임 1번 봅시다. 자, 노아의 어간은 뭐죠? 기본형이 뭡니까? 노타죠. 노타의 어간은 뭐죠? 노시 어간입니다. 노. 이 차이가 조금 보이실까요? 뭐가 다른데? 자, 우리 35항은 어간이 뭐로 끝나고 있어야 돼? 오나 우로 끝나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얘는 지금 어간이 뭐로 끝난 거야? not, 히읗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이 어간이 뭐로 끝나는지가 지금 좀 다른 거구나. 자, 근데 잘 봐. 어간이 끝나는 게 지금 같지가 않은데 얘도 얘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말어미 아랑 결합하니까 놔로 줄어들어 버린 거야. 어간이 다른데 결과가 똑같구나. 그래서 뭐로 들어온 거야? 예외 조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붙임 2번 볼까? 이 조금 감 잡으셨을까요? 얘는 어간이 뭐로 끝나는 거니? 어간이 왜로 끝나는 거죠. 어간이 모음 오우로 끝나지 않았구나. 근데 또 뭐가 일어날 거야? 아나 어 또는 앗 엇과 만나서 줄어들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얘 뒤에 엇 요런 놈들이 어울려서 줄어들었네요. 이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 겁니다. 이 끝나는 자식이 다른데 결과가 똑같구나. 그래서 이 붙임 1번, 2번이라고 하는 뭐를 달아준 거구나? 예외를 달아준 거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이 35항과 붙임 조항들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용언의 어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번 봅시다. 자, 노아라 어간 노시네. 자, 얘 뒤에 지금 뭐가 결합했니? 아가 결합했죠. 얘네들이 어울렸네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어떻게 줄어들까요? 놔로 줄어들겠죠. 괜찮나? 자, 그래서 자, 노아라가 놔라가 되는 것은 뭐에 따른 거야? 당연히 붙임 1에 따른 거다. 자, 우리 4번 볼까요? 자, 베다의 어간은 뭐죠? 베죠. 자, 어간이 뭐로 끝났네? 왜로 끝났네.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을까? 어가 붙었겠지. 어가 붙어서 어울렸네.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자, 배에 어유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어요? 왜요? 이렇게 줄어든다. 뭐를 따랐을까요? 붙임 2를 따랐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조금 어려운 선지로 가보자. 3번 봅시다. 자, 안 돼요. 자, 두 단어죠. 자, 요 용언의 어간이 뭔가요? 돼가 어간이다. 돼가 어간이면 뭐로 끝났을까? 왜로 끝났겠네. 또 어랑 어울렸겠다. 그죠?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었겠다. 자, 돼어가 돼로 줄었습니다. 뭐를 따랐을까요? 어간이 왜니까 붙임 2를 따랐겠죠. 자, 5번 봅시다. 자, 조타의 조, 나타의 낫, 어미 아가 붙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어간이 뭐가 아니죠? 노시 아니죠. 노시 아니라면 히읗으로 끝났다고 얘처럼 줄어드는 게 아닌 거야. 자, 우리 뭐 조타의 아가 쫙 이래요? 그러진 않잖아. 그죠? 자, 나의 나 이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줄어들지가 않아. 좋아. 자, 이렇게 활용하고 있네.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 현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때? 이 붙임 1이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노이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 자식의 어간이 뭐죠? 자, 노이어에서 어간이 뭘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노이어는 여기 붙어 있는 요 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접사는 언제 붙이나요? 접사는 파생어를 만들 때 붙입니다. 파생어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겁니다. 단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사전에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기본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이 놓다라고 하는 말에서 접사 이를 붙여서 노이다라고 하는 용언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 있는 이 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단어야. 사전에 등재가 돼. 다시 말할게. 얘가 기본형이라고. 자, 얘가 지금 기본형이라면 이 노이다에서 어간은 어디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노이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다. 자, 이해했을까요? 그럼 얘들아, 이 노이어라고 하는 자식은 어간이 뭐로 끝나죠? 이로 끝나죠. 자, 근데 보세요. 35항은 어간이 오나 우로 끝나고 있어야 돼. 붙임일은 어간이 노로 끝나고 있어야 돼. 히읗으로 끝나고 있어야 돼. 붙임일은 어간이 외로 끝나고 있어야 돼. 어디에도 얘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요. 없어요. 이 보기 박스 안에는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 이만큼 꼼꼼한 분석으로 풀지 않아도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근데 얘들아,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이 조건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전교 1등은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푼다의 개념은 내가 여기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전교 1등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어때야 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1번.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말고사 때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이 다른 학교들에 비하자면 많은 범위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원고는 1등급 컷이 되게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봐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 아는 거에서 다 틀렸어요. 이 말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아니, 아는데 왜 틀려? 아는데 왜 틀려? 말이 돼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도 시험 현장에 가게 되면 잘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얘들아 봐. 내가 이 실수를 하는 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니 절대 아니죠. 아니 뭐 명상을 해요? 아침에 오늘은 좀 잘 아니죠. 그럼 얘들아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해. 이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문법 얘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해. 기본 개념을 정말 확실하게 닦아야 돼. 두 번째, 이 정확하게 조건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정확한 풀이 방법을 익힐 수가 있어야 돼. 우리 이 문법 요소라고 하는 파트는 출제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다? 좀 다양할 뿐이지 좀 정해져 있어요. 피동 표현 되게 다양해. 근데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문학은 우리가 이제 학교 수업에 맞춰가지고 작품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 연계 작품들을 대하는 기본 접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두 번째, 내가 어떤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얘와 관련해서 이 되게 구체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 얘는 대구법, 얘는 서리법. 이게 아니라 얘는 왜 서리법이지? 얘는 왜 대구법이지? 왜 얘는 역설법이야? 이거를 내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쌤이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또 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